오래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YMCA 회원이 무려요. 몇 명이냐 하면 250만 명 정도 됩니다. 아세요? 어떻게 보면 단체 중에 제일 많이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YMCA를 거쳐서 간 분들은 거의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죠. 저하고 YMCA의 인연은 사실은 저 이제 몰랐어요. 근데 여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원서를 판다는 거예요. 2층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YMCA 처음 와서 저 사실 이렇게 상황이 돼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때 오죠. 제가 숭실대학을 나왔거든요. 대학원은 서울대학교로 나오고요. 그래서 숭실대학을 뭐 때문에 왔냐면 장학금을 준다 해가지고 그때 숭실대에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 2층에 와서 강당 거기에 원서를 팔아서 YMCA 처음 인연을 맺게 돼서 사실은 자주 들락거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YC맨 하면서 정말 YMCA를 지금까지 들락거리긴 했지만 YMCA를 또 그리고 실제로 강릉에서 YMCA 이사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사장으로 해서 조금 더 고생도 좀 하고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 YMCA가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간접적으로 몇 개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투명한 건 뭐냐 하면 YMCA는 사회교육기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교육기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YMCA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아마도 해방 일제시대 때도 아마 많은 정신적인 방황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대부분 지도자들이 YMCA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동경 YMCA를 가보신 겁니다. 동경에 YMCA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훌륭한 우리 지도자들이 많이 마지막 암암리에 나오고 독립운동도 YMCA를 거쳐서 했어요. 그 정도로 YMCA가 저희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YG맨은 상당히 사실은 좋은데 그때는 YG맨을 몰랐죠. 왜냐하면 YG맨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일제시대니까. 그렇게 돼서 해방 후에 처음에 부산에서 YG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그 미군을 통해서 이렇게 YG맨이 들어와서 이런 단체가 있구나 이렇게 가지고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이제 YG맨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 사회단체라는 것이 YG맨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로터리라고 하고 있고 또 라이온스라고 하고 좀 사실 양대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야말로 그 단체, 사회단체가 됐어요. 근데 YG맨이 이상하게 사회단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 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왜? YMCA에 눌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YMCA를 도우며 이런 단체는 불구하고 사실은 YMCA를 앞세웠지 YG맨을 앞세웠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YG맨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랫동안 평생 YG맨을 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팁을 드리려고 오늘 시간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앞으로도 아마 사실은요 저는 이 역할을 뵙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한국 지역 총재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 또 우리 큰 분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국제의원을 하면서 사실은 YG맨으로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여기 미션만큼이나 많은 걸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YG맨들이 다 바뀌니까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기회에 저희 연수원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처음에 YG맨이 생겼던 그런 역사부터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YG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가를 먼저 알고 미션을 알고 그리고 회원으로서 역할을 알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YG맨이 지금 현재 약간 좀 줄어들어가지고 한 25,000명 정도가 활동을 하는데 가장 활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덴마크예요.
미국이 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 나오는데 미국이 활발하지가 못해요. 그냥 미국은 정말 예, 미국에 제가 미국에 4번 살았어요. 4번 살면서 와이즈맨 활동을 이제 실제로 좀 뛰어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YMCA와 와이즈맨을 동일시해. 거의 동일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YMCA가 있는 곳에는 동일시 하는데 YMCA가 없는 곳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양주 YMCA 없죠? 예? 그래서 YMCA를 세우기 위해서 또 YMCA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는데 YMCA와 관계없이 엄청난 활동을 하는 곳이 덴마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덴마크에서 사실은 국제 총회를 금년도에 하고 있었고 또 가장 YMCA와 더불어서 헷갈리게 하는 곳이 인도입니다. 인도의 YMCA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인도는 종교가 자체가 사실은 힌두교잖아요. 예. 그런데 힌두교의 성격을 제가 오랫동안 보니까 힌두교는 기독교를 배척하지 않아요. 그렇죠, 목사님? 이상해요. 왜냐면 그 종교는 다 종교이고 인도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이거 뭐 기독교 배척해야 이런 생각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와이즈맨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라고 하면은 다 와요. 그래서 뭐 힌두교인지 아니면은 뭐 아니지 헷갈려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유교인지 아니면 뭐 기독교인지 헷갈리게 하는 사이다차를 이렇게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에 적응하는 와이즈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들 세 개의 나라를 들었는데 덴마크 잘하는 나라, 그 다음에 또 이번 총계 금년도 26년 7월 1일부터는 인도죠? 예, 인도 총계입니다. 인도 사람이 총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인도의 와이즈맨 회원이 제일 많아요. 이상하죠? 그죠? 전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이즈맨을 그냥 기독교 자체로 보진 않고 적당한 사회활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에 잘 갔었거든요. 근데 대단히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지도부들은 굉장히 이 상류층 사람들이 와이즈맨에 그러니까 거기 인도에 가서 제가 와이즈맨입니다 그러면 상류층들하고 그래요.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는데 제가 첫나이에 연봉 갔을 때 첫나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여기 현대자동차가 지금 있는 곳입니다. 옛날 말로 마누라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이 인도 총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인도 총재를 했는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 부자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동네 부자도 아니고 그분은 저기 깨랄라라고 하는 주에서 왔는데 그 깨랄라라고 하는 주에서 이 첸나이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와셔서 일궈가지고 했는데 대학도 가지고 계시고 인도 총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인도에 있는 와이즈맨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인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진 않아요. 이게 아까 정체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그렇게 잘 얘기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시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요. 대단히 좋아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ICM 국제의원을 하면서 이만큼 21명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한 번은 저희 현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를 도덕에 따라, 즉 모랄리티에 따라 하자, 바꾸자. 이걸 인도의 ICM들이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막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 사실은 잘 몰라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좀 어렵지만은
사실 그런 정도로 YGM은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게 전 세계적인 기준이에요. 첫 번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실은 우리가 인류의 하나님의 성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에 그 모토에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맨 처음에 했잖아요. 우리 모토에 보세요. YGM은 아까 처음에 했던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보다 나은 모든 인류를 위한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모토인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신앙인들이 서로 존경한다. 모든 신앙인의 포함 속에 힌두교도 있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넘어갔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teachings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말하자면 우리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다. 그래서 아까 우리 총재님이 봉사 단체다, 봉사를 먼저.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봉사가 먼저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생활해 보니까 친교가 그게 어떻게 생각해요? 네. 친교가 왜 먼저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와서요, 일단 이렇게 뭘 앉으셔가지고 그냥 긴장해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재밌는 그런 활동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친구들을 사귄 것 중에 YGM 친구들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YGM들은 기준이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기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기준. 다른 데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영입할적에도요, 사람 됨됨이가 된 분들이 회원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단체가 우리 단체입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닌 단체가 YG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회원 되신 거는 굉장한 사실 선택된 교회 이외에 사회활동을 하시는 단체에서 선택된, 또 회장들은 그런 분들을 모셔서 지도력을 개발하고 참여하는. 그래서 친교, 펠로우십. 첫 번째 YGM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친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놀러도 가고요. 심지어는 목욕탕도 같이 하고, 우리 제가 강릉에 있을 때는요, 정말 회원들이 모든 말하자면 그게 가족같이 그냥 진짜. 근데 여기 워낙 서울 쪽은 흩어져 있어가지고 못하는데, 제가 회원 YGM 생활 40년쯤 하면서 늘 그런 사람이 정말 교회 이외에 우리 정말 훌륭한 분들이 YGM에 들어서 저와 함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클럽들하고의 친교도 중요해요. 이제 보세요. 저가요. 지난번에 우리 갔었죠. 지난번에 우리 모였을 때 다른 클럽들 다 모였지 않아요? 서로 오랫동안 세계 이게 국가 한국 지역 대회를 하게 되면 그 지역 대회에서 서로 이분은 누구, 이 클럽이 누구, 어떤 분 이렇게 해서 또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이분들에 대한 성격을 알게 되고, 또 그 지역사를 알게 되고, 또 그리고 사실은 하다 보면 이제 그 클럽에 그 지역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불러가지고 인사도 시키고 밥도 같이 먹고 또 그리고 활동도 하고, 이래서 아주 정말 친구 재밌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특강을 할 때 제가 한 번은요, 서울지구에서 하게 됐어요. 올림픽 파크에서 전국대회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다 온 거예요. 서울에 올림픽 파크에. 지금 운동회. 제가 이거 옷을 이렇게 입어서 괜찮죠? 예. 벗어야 시원한데. 올림픽 파크에 모여가지고 그분이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때 어느 총재님이 재미있고 즐겁고 원하셔야 된다. 그죠? 재미없으면 이거 시간 노력대로 살면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보람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아들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잊어버리다. 근데 그분이 그때 왜 그런 얘기 했을까 이런 생각인데 지내보니까 역시 재미있고 즐겁고 활활합니다. 이게 친구예요.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뭐냐면 이제 저희가 말하는 대로 여기 이제 봉사 여러분 합니다. 봉사. 사실 봉사 앞에 교양이 있긴 있는데 이 교양을 조금 천천히 합니다고 봉사. 아니 봉사하는데 봉사를 범위가 넓죠. 자, 오늘 한번 여쭤볼게요. 봉사하면 어떤 생각들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 것 같아요. 그래야지 먼저 이거 정체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회장님부터 봉사. 나를 내려놓고 하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각자 해보세요. 봉사가 뭔지. YG맨이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행복한 마음이 이렇게 나와요. 베풀므로써.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정신은 사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베풀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봉사가 뭐가 될까요? 저도 베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남들 도와주고 제가 있는 서로 함께 나누고 네. 이렇게 보이죠? 또 저도 봉사를 하면 행복했어요. 어떤 봉사를 하실 것 같아요? 봉사요? 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뭐 이웃에 뭐 편찮은 분 도와주기도 하고 네. 그런가요? 자, 우리 기억을 해보죠. 네, 박사님 뭐 어렵죠? 봉사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봉사는 항상 기쁨이 있죠. 남 도와주죠. 있으니까 자, 우리 제일 중요한 우리 그러면 남자님 봉사. 봉사는 뭐 이웃사랑이기도 하고 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부회장님은 봉사. 봉사. 봉사에 그냥 봉사에. 나 우리 황 회장님 봉사. 약간의 헌신이 따르는 거. 아, 또 임 회장님 봉사. 어렵죠? 네. 또 봉사.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사실은요 봉사. 다 아닌 것 같지만 저희 와이즈맨은 왜 어떻게 봉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달라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와이즈맨의 봉사는 회비하거든요. 회비지 않는 거. 그래서 여복하면 와이즈맨 첫째 모토가 뭐냐면 모든 권리는 의무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이 말 되게 어려워요. 모든 권리는 의무에 이행해서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 뭘까 하면 사실은 정해진 회비를 내는 거예요. 국제회비. 저는 국제회비 때문에 항상 말썽이 나는데 총재님은 하시죠. 총재님이. 예, 국제회비 이게 아주 항상 말썽이 나는데 이 국제회비 하니까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냐면 왜 우리가 지금 돈 쓰기도 바쁜데 왜 딴 나라에 돈 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확실하게 해야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예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해를 못해서 회비를 떠나기도 하고 잘 보세요. 국제회비가 예를 들면 우리가 2만 원이라고 합시다. 2만 원. 5만 원을 내는데 5만 원을 말하자면 원래 회비 내는데 국제회비가 2만 원이 다 들어있다. 쉽게 계산을 해야겠죠. 그렇죠? 3만 원은 어떻게 보면은 회원들 간에 행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만 원까지 쓸 수도 있는데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하여튼 국제본부에 내야 되는 의무금이 2만 원이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쓸 것 같아요? 2만 원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아셔야 이제부터 회비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처음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꼭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국제비가 좀 한 10만 원 정도 돼요. 연? 네, 예, 아니 연 2번. 연 2번 10만 원이니까 월 2만 원이에요.
아, 한 달에? 네,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2만 원 말씀드리니까 2만 원 했어요. 2만 원. 아니 2만 원이 왜 2만 원이 국제회비라고 그래가지고 걷어가느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은 적어도 15,000원은 본인한테 거꾸로 특이하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아시면 이거를 의무, 봉사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회비를 내는 거. 왜냐면 2만 원 중에 2만 원 국제회비 가는 것 중에 그 안에 봉사금이라는 게 있어요. 봉사금. 그리고 가끔 정말 드물지만 우리 와이드면은 봉사를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특히 지금 오늘 이제 2월 달은 오늘 제가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저희 우리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한 한양클럽 없죠? 한양클럽에 나영 와이즈가 좀 이따 이제 올 텐데 그분이 이거 정통제 오늘 TOF 꼭 좀 가르쳐줘요 이렇게 했어요. 그 TOF부터 먼저 합시다. 회장님이 이제 TOF 뭐냐면 1년에 행사를 한번 하는데 한 끼를 굶자. 그래서 금식을 하고 그 돈을 모아서 이제 본부로 보내주면 TOF 기금이라는 걸 가지고 전 세계에서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아주 그 가난한 얘기는 그 와인 꼭 도와줘야 되는 거. 와이즈맨의 목적에 맞는 곳에 도와주는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사실 적은 한 끼 분량인데 그래가지고요 한 끼 굶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미국 있을 때 보니까 그분들 배고프니까 안 되니까 빵 먹고 돈을 모아. 예, 대신 비싸게 안 먹는 거죠.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10,000원 내는 학생이죠. 10,000원 더 내는 거예요. TOF예요. 이 TOF가 뭘까? 이걸 영어를 잘 아셔야 돼. Time of Fast예요. FAST. Fast는 굶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fast가 빠르다 이런 뜻이 아니고 I'm going fast라고 하는 게 영어로 fast라고 하는데 여기서 time of fast라고 하는데 fast는 굶다, 지근하다, 밥 먹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로다가요. 다 동사로. 그러니까 뭐예요? 굶는 시간. 뭘 굶어요? 그래서 한 끼 굶어서 10,000원을 지금 같은 보통 10,000원, 3,000원 낼 때는 3,000원만 했어요. 실제로요. 네, 한 끼 분량 평균. 그래서 회장들이 고민해. 얼마를 그러면 타임 페스트를 보내야 되나 이렇기 때문에 5,000원. 우리 저 뭐지 그 짜장면 값이나 합시다. 뭐 이래가지고 5,000원만 내는 거지. 형편에 따라서 굶는. 그런데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늘 잊어버렸던 얘기인데 그 선배가 가르쳐서 얘기하고 있지만 잊어버렸던 얘기인데 오늘 꼭 하고 싶은데 지금은 클럽이 좀 많이 힘들지만 의정부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철저한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네, 실제로. 근데 와이즈맨 정신이 좋아가지고 와이즈 활동, 의정부가 사실 지금 표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의정부에 그런데 근데 그분이 제가 갈 때만 꼭 봉투에 담아가지고 피워 이분이에요.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0,000원씩 나왔어요. 그러면 한 달에 40,000원 정도 될까? 지금 같으면 그죠? 지금 같으면 한 끼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하고 돈을 모아서 봉투에 담아서 주셨어요. 근데 꼭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이분이야말로 타임아웃 베스트 하십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쓰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국제본부로 보내요. 그거는 봉사 기금으로 보내는 거고 아까 15,000원 속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또 15,000원은 뭐냐면 행정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브라더푸드 펀드라 그래가지고 형제의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형제 즉 이웃끼리 다른 클럽들에 보내거나 할 때 여러 사람들 여행을 보냅니다. 형제들이 여행을 보내는 쪽에 아니면 대회에 있을 적에 여기를 도와주고 하는 데에 쓰는 돈이 있고 또 국제본부 지금 보세요. 스위스에 국제본부가 있는데 사실 비싼 곳에 있어요.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는데 이번 같은간에 저가 없는 동안에 저가 이제 국제위원 안에 한 달 됐으니까 결정하기로 됐냐면 그냥 우리도 건물 사자. 스위스에
지금 사무총장 공급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 간다고 주고 또 그리고 지구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최재정 어디가 있어? 지구 운영비 좀 많이 드리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가버렸어. 예. 이 지구 운영하는데 들어가요. 국제회비가. 그거 아니에요. 또 뭐가 오냐면 클럽 운영하는 데까지 돈을 보내줘요. 즉 다시 말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비에 쓸 수 있도록 15,000원 그 전체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타임 오브 페스트 설명을 드렸고 그 BF 브라더푸드 펀드라고 하는 거는 펀드예요. 펀드. 이거는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 해외에 뭐 대회에 간다든지 또 뭐 다른 클럽에 간다든지 이런 클럽 간의 교류를 위해서 쓰는 돈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비는 단돈 인원도 엄밀하게 보면 국제회비라고 내는 그 분량은 거의 75% 4분의 3 정도 이상 여러분 본인한테 와요. 집으로 와요. 그리고 4분의 1 정도 제가 뭐 대충은 모르지만 하여튼 얼마 정도만 전 세계에 모여가지고 국제사무총장 공급도 주고 또 뭐냐면 이 지구 총재가 되려고 그러면 교육도 다녀야 되고 세계대회도 하고 뭐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런 비용으로 쓰는 그런 곳에 내는 회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국제회비는 국제회비라고 된 부분을 보내는 부분은 월 2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가는데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15,000원 정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가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랬어요. 아예 국제회비 이렇게 많이 내고 나는 뭐 없는데 뭐 이래요. 자기한테 행정비도 있고 사무실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EF 펀드라는 게 있어요. EF는 뭐냐면 엔다먼트 펀드라 해가지고 아예 단체가 되려면 기금이 있어야 돼요. 기금, 그죠? 그래서 기금을 모은 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모으는 것은 사실은요 따로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이 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국제본부에 돈 좀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걸로 건물을 사고. 사실 저희들 EF가 있어가지고요 원래 YMCA에 저 방학간을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막 싸워가지고 그 돈을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기본 기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돈을 아주 태우는 여러분들의 의무는 누구한테 돌아온다? 자기한테, 회원한테 돌아온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어디 가서 강의해도 이 부분을, 왜냐면 제가 재무를 1월부터 제가 명색이 경영학교였잖아요. 그리고 저는 직장은 은행을 잡아서 은행으로 해서 교수가 되고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아는데 재무를 재무하고 회장하고 재무하고 회장하고 이제 남아있는 건 국제경영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언제 한편에 재무에 대해서만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오해 때문에 그런 회비 때문에 이게 오해받을까봐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에 교양입니다. 교양. 이 교양은 여러분들이 회원 생활을 하시면 할수록의 교양이 쌓이는 게 뭐냐면 세계적인 안목을 많이 드려요. 여러분들은 국제회원의 단체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세 분 저기 회장하고 다 교육 가서 저희가 그런 비용들이 이제 말하자면 회비 속에 들어 있어요. 교육 비용이. 근데 거기에 사인 누가 했어요? 받으신 그 서티피케이트 이거 뭐냐면 어치먼트라 그래가지고 수료증 속에 사인을 누가 했어? 뭐 국제 총재하고 국제사무총장 그죠? 이게 국제단체에서 받으신 처음에 그 수료증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날 폼을 그래봬도요 여러분들 그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가자마자 지방장이 딱 이렇게 붙였어요. 일단 붙여가지고 사진을 보냈어요. 제가 이거 받아왔을 때가 팍 쳤는데 이게 영어로 써있잖아요. 그죠? 이 굉장히 지방이나 이런 데는요 아주 품위가 있고 폼사는 폼사예요 진짜로. 아주 멋진 어치먼트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다 그쪽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 중에 국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면에서 생각을 다양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도 얘기하고 덴마크 얘기했는데 사실은 나라가 한 75개국에 있습니다. 와이즈맨이 75개국에 있는데 이제 자녀들에게 내가 와이즈맨의 효원이야 라고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가르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한국 대회나 세계 대회나 라고 하는 그런 찬스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조차도 우리가 이 정도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회의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우리 회장님은 이제 미국 사셨기 때문에 미국 그까지 거지만 사실은요 애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단체로서의 가치를 그죠?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제일 중요한 친교 그다음에 교양은 뭐라 했어요? 교양은 마지막 친교 봉사 봉사는 사실은 의무를 잘 내는 것 자체가 봉사다. 회비 잘 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교양은 효운 있는 것 자체가 교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체성이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 됐어요. 이 정도 했으면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와이즈맨 이해를 뿐만 아니라 활동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와이즈맨을 하면서 한 번도 말하자면은 이 자부심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명색이 이러면 제가 국립대학교 교수잖아요. 근데 이제 와이즈맨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지? 다 물어봐요. 왜?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YMC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죠. 와이즈맨과 함께하는 단체예요. 이렇게 합니다. YMCA가 함께하는 단체예요. 그러면 그만큼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확실하게 가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목적과 강령에 있는 내용을 지난번에 저희 중 봤을 때 사실은 하이로 총재께서 너무너무 자기 뜻에 맞춰서 강의했는데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고 회원들이 힘이 잘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친교 잘하라. 오늘 이따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여기 노래도 부르고 얘기도 하고 친구 새기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무장님이 탁월하신 능력에 의해서 150명 클럽이 미란 클럽이 제일 컸어요. 120명 정도 돼요. 지금 회원이요. 130명이 넘는데 그건 전통적으로 그것도 한 30년째 그러고 있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와이즈맨에 안 들어오면 뭐예요? 꽝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우리도 여기서 우리 탁월하신 사무장님과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비싼 클럽에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훌륭한 단체가 되기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의 미션과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옛날 클럽들이 어떤 데가 있냐면 주의할 게 뭐냐면요. 들어오면요 이상하게 질투들을 해가지고 서로 알력들을 생기고 그러는데 저희 서울 클럽이 망가진 거, 서울 지구가 망가진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질투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서 저는 왜 여기 와서 강의 가르치냐면 저희 옛날에 제가 중부지구 총재했거든요. 중부지구 총재 때 아시다시피 강원도 전체, 또 서울 전체, 경기 전체, 인천 전체 이렇게 해서 회원이 약 한 1,850명, 제가 이제 1,850명 있어요. 지구만.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저희 클럽이 저희 지구가 상당히 많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제 지구였어요.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사실은 엄청 많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해서 이렇게 이제 와이즈맨이 유지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 금년도에 세계대회가 있다 그러면 세계대회 같은 참석하신 분들은 눈이 나가집니다. 제가 아주 쉬운 일 하나 드릴게요. 여기 서울지구에 중앙클럽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없었어요? 없었죠. 중앙클럽에 젊은 회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예를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와이즈맨이 돼가지고 인도에 왔어. 그래서 인도에 저같이 아까 첸나이에 있는데 그 첸나이에 있는 그분이 인도 총재를 하시는데 아까 같이
일을 이제 인도에 가겠다니까 인도 와라 그러면 오셔가지고 정말 대접을 잘해주고 거기서 공부도 시키고 그럼 자기 아들을 그러면 인도로 데려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도에 국제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했어요. 그럼 제가 그야말로 이제 국제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첸나이 가면 거기서 이제 친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저 부모님 또 대학을 힌두스탄 대학에 가서 저 힌두스탄 대학 가서 강의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했던 그 아들이 정말 공부를 잘해가지고 여하튼간에 이제 이렇게 좋은 직장도 갖게 됩니다. 얼마 작년에 가을에 결혼했는데 부인이 의사야. 그래가지고 아주 며느리를 의사가 하거든요. 며느리 의사를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부럽더라고. 너 와이즈맨 해가지고 며느리 와이즈맨 의사거더니 얼마 전에 이대 목동병원에 있는 의사예요. 그때요. 그래가지고 신경학 박사래. 그래가지고 그저께 오늘 7일이죠. 이제 지금 베이비가 한 일주일 안 됐습니다. 2월 2일 날이 예정일이라 그랬어.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완전 와이즈맨 때문에 그 친구는 그야말로 출세한 그런 할 정도로 저희가 아주 훌륭한 그런 크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복잡한 얘기했지만 여기 목조과 강령 잘 보시면 되고 절대로 의무하는 국제협의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봉사금이